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일까? 오늘 제목입니다. 이재명일까? 아니죠. 지금 가장 떨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이고 쫄아 있는 사람이 이재명 아닙니까? 그렇다면 누구일까? 한동훈. 한동훈이 그러면은 막강한 권력을 잡고 있어서 무서운 사람일까? 힘이 있어서일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평당원 소리를 듣고 있는데 저는 권력도 힘도 없지만 한동훈은 깨끗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통일교 게이트가 일파만파 연말 정치권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로비를 했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조서와 함께 권성동을 구속했죠. 그리고 아주 강하게 국민의힘을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니 덩달아 민주당은 이런 호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국민의힘 해산 명분을 찾고 올해 안에 해산시킬 수 있는 그 틈을 잡겠다 이렇게 노리고 있었는데 의외로 복병을 만난 것이죠. 통일교의 실세 중에 실세인 윤영호 전 본부장이 국민의힘뿐 아니라 여당에게도 로비를 했다. 이 한마디가 그야말로 정치판을 완전히 복마전 아수라장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참 이상하다. 여러 군데에서 파악할 수가 있었는데 물론 다 알려진 얘기겠지만은 이재명이 뜬금없이 국민의힘이 통일교의 금품 로비를 받았다라고 알려진 시점에서 그때에는 민주당에는 전혀 얘기가 없었죠. 느닷없이 이런 얘기를 국무회의에서 했습니다.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 간의 금품에 연루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종교단체는 해산을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아주 강하게 경고성 발언을 두 번씩이나 국무회의에서 두 차례 국무회의에서 연이어서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 말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왜 국무회의에서 이런 강한 발언을 했을까? 종교단체를 해산시킨다. 이거 엄청난 파급이 일 텐데 이렇게 의문들을 가졌지 않았습니까? 이때에 한동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대표 시절에 통일교 측에서 만나자라는 제의가 왔지만은 나는 단칼에 거절했다. 내가 알기로는 이재명 당시 당대표에게도 통일교 측에서 만나자는 제의가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밝히게 되니까 놀란 사람이 누굽니까? 화들짝 놀란 사람이 이재명 아닙니까? 아니 이것까지도 한동훈이 알고 있는가? 바로 그 시점에 언론에서 터뜨리기를 한겨레입니다. 다른 신문도 아니고 한겨레가 이재명의 비리를 여기서 또 한번 파헤칩니다. 민주당에도 통일교 금품 로비 관련자가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 단독으로 특정 기사를 보도하면서 이재명 사단을 완전히 초토화시키지 않았었습니까? 아니 로비 핵심 세력이 바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윤영호 당사자죠. 최후 진술하는 날이 바로 내일 모레면 벌어질 텐데 윤영호가 언론을 향해서 내가 다 밝히겠다 이런 진술까지 하게 되니까 급해진 것이 누굽니까? 이재명과 민중기 특검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은 6개월 동안 되는 일이 없는 것이죠. 또 하는 일마다 마가 끼면서 자신이 이리저리 그야말로
위태로운 하루하루의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불안하기는 아주 짝이 없지요. 그런 와중에 이재명이가 돌파구를 한번 찾겠다 해서 계엄 1년,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이해가지고 오부 인사를 자기가 초청해서 체면을 좀 세우려다가 여기서 또 개망신을 당하지 않았었습니까? 조희대 대법이 면전에서 뼈 있는 얘기를 꺼내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망신을 하루 걸러서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조희대 대법을 그렇게 공격을 했었는데 조희대가 고개를 숙이지 않고 오히려 강하게 이재명을 몰아붙이게 되니까 체면을 세우려다가 그야말로 개망신을 당하고 있는 그 시점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런 와중에 이재명 본인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고 하니까 죽을 맛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도 아니고 통일교 자기가 종교 집단을 해산시키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눈치 빠른 이재명이 검사의 구형량을 앞두고 있는 윤영호에게 입틀막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윤영호가 다 까발리겠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힘만 특검에서 아주 박살내주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어라 통일교 해산시키면서 완전히 국민의힘도 이참에 날려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런데 자기 자신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에서 특정 종교 집단이지만 해산을 시키겠다 이렇게 공갈포까지 놓지 않았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발언이었는가 본인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재명이 그러지 않아도 자기 자리가 불안했었는데 이재명과 정권 자체가 위기감을 더 느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본인의 이름도 나오고 민주당의 졸개들 이름이 다수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니 명단은 다 받아봤을 겁니다. 알고 있겠죠. 그러니 급박하니까 두 번씩이나 국무회의에서 통일교 너희들 입 조심해라. 아주 강하게 경고를 내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통일교 측에서 곧바로 반응이 나왔죠. 개인의 일탈이다. 누구의 일탈? 윤영호 개인이 알아서 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신에게는 불똥이 뛰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조심 주의하겠노라.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사죄의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민중기가 이재명이가 이렇게 공갈포를 계속 윤영호에게 날리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윤영호의 구형량이 얼마나 나올까? 이것이 초미의 관심 아니겠습니까? 엊그제 특검에서 윤영호에 대해서 구형량을 4년을 내렸습니다. 생각보다는 엄청 약하게 때린 것이죠.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 이어서 최후 진술에서 다 까발리겠다라고 밝혔던 윤영호는 입을 다물고 대신 눈물을 보였습니다. 하나의 드라마를 연출했던 것이죠. 서로 계산을 하면서 중간 계산으로서 아직 답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법조인들은 검찰 특검이 4년 구형량을 내리자 하하 이거 집행유예다. 집행유예다. 이렇게들 단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과 민중이 특검의 본색이 드러난 것이죠. 철저하게 재판 벌어지기 전에 입틀막을 했다라는 증거 아니겠는가 법조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야 1심 선고 1월 달에
선고가 내려진다고 하는데 항소심 계속 벌어지겠죠. 아마 이것도 대장동 사건처럼 항소 포기까지는 벌어지지 않겠지요. 하도 두들겨 맞았으니까. 아무래도 2심 항소심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복잡한 셈법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에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일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깨끗한 자, 지저분한 자와의 목소리가 확연하게 여기서 갈라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자는 한동훈, 지저분한 자 박지원이, 이재명이 자기 변명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통일교의 윤영호의 구형량은 4년으로 잠정 잡아놨지만은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고, 이제는 한동훈과 민주당의 이재명과의 싸움으로 또 다시 맞붙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1대1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1대2를 상대하고 있죠. 한동훈이 박지원이오고 이재명을 싸잡아서 한 번에 보낼 요량으로 싸움을 걸고 있는 겁니다. 깨끗한 한동훈이 요즘 아주 더럽고 추한 인간들과 돌려가면서 싸움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조국이가 한동훈에게 대들었다가 무참하게 무너졌지요. 대장동 사건으로 또 론스타 사건으로 이재명은 이미 혼절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정신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일교 게이트로 또 한판 혼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한동훈이 한 말을 잠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은 통일교 게이트에 정진상 이름이 거론되자 이재명의 분신도 엄정 수사를 해라 이렇게 경고장을 날려버렸습니다. 한동훈은 여야 관계없이 엄정 수사하라는 이재명의 말처럼 이재명의 분신 정진상도 엄정 수사를 해야 한다. 윤영호는 건진 법사라는 전성배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등을 전달해서 통일교 사업을 로비하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었는데, 윤영호가 특검 수사에서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건넸다 이렇게 밝히게 되니까 완전히 발칵 뒤집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이 이거를 그대로 덮자니 문제가 되겠고 까발리자니 더더욱 문제가 되겠고, 고민하다가 별도로 수사하지 않고 이 건은 국수본에다 국가수사본부에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사그라들겠습니까? 편향 수사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민중기 특검이 아주 강하게 몰아붙였는데 민주당에 구린 것이 터져 나오게 되니까 국수본으로 넘기고 모른 채 한다. 이것이 일파만파 언론에 퍼지게 되니까 이재명인들 어쩔 수 없이 한마디 거들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특정 종교 단체와 정치인 간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엄정 수사하라. 어쩔 수 없이 이런 소리를,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민주당의 대변인이라는 자가, 아니 묻지도 않았는데 정진상은 이번 통일교 게이트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라고 선제 공격을 하고 방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또한 의문점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에 대해서 박지원이가 또 끼어들고 있습니다. 사기꾼 달인이지요. 나도 견뎌냈다. 전재수 내가 믿는다. 이겨서 돌아오라. 아니 나라 위에서
전쟁터에 나가는 애국 용사를 격려하고 있습니까? 아니, 범죄인들끼리 서로 격려하는 모습이 바로 어제 제가 봉숭아 학당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멋진 개그를 박지원이가 또 이어서 날리고 있습니다. 박지원이 얘기를 한번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나 박지원이는 전재수 의원의 결백을 믿는다. 그의 인격과 인품, 정치인으로서의 소신은 통일교로부터 4천만 원과 특히 고급 시계 2개를 받지 않았다라고 확신을 한다. 과거의 내 사례를 소개하면서 옹월했는데요. 참 지저분하지요. 내가 25년 전에 문화공부 장관이었을 때에 야당은 이회창 총재까지 나서서 박지원이 제국 공작을 펼쳤었다. 그때에 문제가 됐던 것이 한빛은행 대출 비리 사건이었었는데 이것이 나에게 무혐의로 나를 벗겨주지 않았었는가. 전재수 장관의 그 얘기도 나와 판박이다. 즉 수사를 받기 위해서 이재명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표를 제출했다라고 나는 본다. 그러니까 전재수 전 장관, 당신의 인격과 인품을 내가 믿으니 당신은 절대 돈도 안 받았고 명품 시계 까르띠에인가요? 아주 고급 시계 받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전재수를 감쌌는데 두고 볼 일이죠. 아무튼 박지원이 이렇게 감쌌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을 볼 때에 이 통일교 게이트 사건은 이제 시작이다. 어제 제가 봉숭아 학당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이재명 학장의 개그와 박지원이 또 대통령의 입이라는 강요정의 썰렁한 개그를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 당사자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가 아주 기가 막힌 개그를 어제 이어서 전재수도 빠지지 않고 하려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또 잠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다. 이 말만 들으면 정말 전재수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박지원이 말 맞다나 인품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해야 할 처신이다.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다.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단연코 없었다. 추후 수사 형태이든 제가 어떤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거나 기자 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그러니까 기자가 이런 질문합니다.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오히려 자기의 의혹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는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물어보게 되니까 사실 거기에 대해서 고민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더 책임있고 당당하게 문제를 대처하겠다라는 저의 의지의 표명으로 사의를 표한 것이다. 이렇게 뒷마무리를 아주 멋지게 잘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재수의 말이 정말 옳은 일이라면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그냥 대충 넘어갈 사건입니까? 한동훈이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제1의 검투사 한동훈이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제목에서 문제는 정직이다. 깨끗합니다. 우리 정치판이 공의와 정의를 앞세운다 이렇게 말들 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 정의와 공의를 지키려는 정치인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없지요.
그런데 막판에 전재수가 노리고 있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금품이 사실로 밝혀졌을 때에 이것을 뇌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정치 자금 명목으로 볼 것이냐. 아마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에서는 총력을 다해서 정치 자금 행위로 볼 것으로 밀어붙일 겁니다. 왜?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7년. 2018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다면 공소시효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올해 말까지 20여일도 채 남질 않았죠.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 이재명과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제목에서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무서운 정치인은 가장 깨끗한, 첫째도 깨끗해야 하고 둘째도 셋째도 깨끗한 정치인이 나서야만이 이러한 지저분한 일들이 다 정리가 되고 새해를 희망 있게 맞이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